제가 부부 사업자가 된 지 만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3년 동안 매의 눈으로 저의 사업을 지켜보다가 작년 12월 31일 날 정년을 하고 1월 1일부터 지금 3개월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부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파트너들을 보면 다 부부 사업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왜냐하면 정말 시너지가 100배예요. 맞죠? 느끼시죠? 네, 100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제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그 배우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업과 잘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가 될 것인가를 저희 스폰서와 협력해서 정말 머리를 싸고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선 화이팅!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나눌 부분은 초대 그리고 STP 그리고 후속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에 가장 처음에 결단하고 내가 사람을 명단을 작성하고 많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기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초대를 했는데 안 오고 뭔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스폰서하고 박자도 안 맞고 그죠? 그런 지난한 과정을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STP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후속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고. 네, 저는 오늘 초대 STP 후속 관리에서 PD 한나경 출렁다리로 여러분에게 저희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초대가 답이다. 초대가 다다. 이곳은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열심히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내 인생의 꿈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가 될 거야를 외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를 꿈꾸면서 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이 능선에 왔어요. 와, 정상이다. 이제부터 인생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뭔가요? 능선입니다. 저는 이 능선이 우리의 사업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능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견뎌갈 것인가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20대를 보내고 결혼도 하고 30대를 보낼 즈음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도 많아지고 그렇게 인생에서 위협적인 거를 겪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적절히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왔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 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 내가 투자한 만큼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성과를 받는 거 있고 나 내일 뭐 다음 달에 과장 승진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 따뜻한 오후 낮에 이 완만한 능선 아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면서 그죠? 요즘 뭐 그렇잖아요. 뭐 인생 즐기는 게 뭐 있겠어 이러면서 이 인생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꾸준히 연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0대, 30대예요. 물론 이렇게 김명준이 따님처럼 이렇게 일찌감치 그죠?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 능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따스한 능선 아래서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했을 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잘 드시라고 해요. 잘 드시고 그냥 소개만 받으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그냥 안 빼고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런 분들 중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분들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관계는 잘 해야겠죠. 하지만 초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능선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39이라는 나이를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생애 전환기라고 합니다. 삶이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의료계에서 삶이 바뀌는 타이밍이 생애 전환기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너 이제 아플 거야예요. 그죠? 만 39이 되면 누구나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할 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내가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시점이 만 39세. 만 39세가 되면 이런 넘어가기에 만만치 않은 이런 능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좀 내가 아프더라도 현대 의학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오는 건 질병이고 노하고 아프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해야겠죠. 뭐와 함께? 이뻐지는, 매일매일 젊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함께 이분들에게 나아가야 돼. 얘기를 전달해야겠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견된 미래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초대에 앞서. 제가 요즘 초대를 많이 합니다. MBA 초대 엄청 10명 이상씩 집어넣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수료할 때까지 몇 명이 남든 안 남든 내 파트너를 통해서 끊임없이 MBA에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견된 미래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예견된 미래에 대해서 일단 좀 가볍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늙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늙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 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왜 아픈지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초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겪었던 주변의 많은 아픔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뾰족뾰족한 능선에서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부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스토리 제가 정말 스피치 녹음해서 들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능선인데 능선이 아닌 뚝 끊어진 삶을 발견할 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나가시면 티가 잘 안 나요. 왜 아까 우리 리충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을 스스로 내려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서 그 사람이 자꾸 말할 수 있게끔 들어야 돼요. 경청인 거예요. 우리가 메나테크가 좋은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막다른 절벽 앞에서 아닌 척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 산 증이고 그리고 힘든 과정, 막다른 곳에서 내가 실업급여 2달치 모아서 클린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현장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머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유충희 대표님 한번 여쭤볼까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면이진 않았잖아요. 누군가에겐 나의 힘든 거를 얘기할 정도도 있으시죠? 그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메나테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땠을까요, 그때? 좀 더 친해졌겠죠. 그죠? 우리 일은 초대에 앞서서 이 가면을 벗기는 일인데 이건 내가 벗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가 스스로 가면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전에 오늘 저희 파트너가 초대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우리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대화인지 뭔지 모르는 와중에서 저희는 뭘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중구난방으로 오가는 대화 중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왔을까? 우리 파트너님이 다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분의 절벽이 뭘까를 계속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앞에 스피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잖아요. 그 스피치 하시는 분들의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저분은 저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걸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절벽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가면을 벗게끔 하면서 초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만나고 경청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정말 그 절벽 앞을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혼자서 외로움과 사투하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이렇게, 그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혹시는 내가 오늘 잘리지 않을까? 혹시는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무슨 잘못된 판정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이 어느 타이밍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면을 벗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만 보여줄게. 장갑을 벗어서 내가 저 사지와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살아보려고 이 만신창이가 되었단다. 그럴 때 우리가 뭐랄까, 메나테크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공감하잖아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쵸? 같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을 오롯이 받아주면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메나테크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알아보고 사업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너한테서 그 마음을 털어놓았으니 그리고 그것을 너가 받아주었으니 내가 너가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라는 것까지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도 이 모양이 됐다. 좀 있으면 잘라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또 하더라. 손가락도 하나 잘랐는데 발가락도 하나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죠? 이럴 때. 얘가 나아질 수 있게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메나테크인데 메나테크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죠? 메나테크가 말아봐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초대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만나요. 한 번만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마이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내가 친구야 아니면은 옆집 사는 아줌마, 우리 아들내미, 학부모, 그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온 산을 이집고 다니다가 이런 다리를 만났어. 이런 다리를. 그래서 나도 이 다리를 알려준 사람과 함께 이 다리를 건너갈 마음을 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다리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다리를 1년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그 손 내민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초대가 되게 편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니까 냈다. 너니까 갔다. 근데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은요. 자, 오늘 나와 같이 이 다리를 앞이라도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내가 이런 다리 좀 건너가 보는 사람들 봤다. 건너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건너왔다. 내가 1년에 이 다리를 몇 번이라도 건너오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떨어지는 사람을 본 것은 CCTV로 이 다리를 본 거다. 우리 한번 이 다리를
직접 가보자. CCTV로 백날 봐선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다리 앞에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굴러보기도 하고 봐봐봐. 그치? 어떠니? 우리 스피치 매일 하잖아요. 애프터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뭔가, 아이고, 답을 얘기해봤네. 이 굴렁다리가 뭔 것 같아요? 이 굴렁다리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멀리서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잘 모르면 왠지 저 다리 위에 올라가면 오도 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멋진 다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초대를 하고 그분에게 STP를 하고 그분에게 후속 관리를 하는 게 이 안에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 안에서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이 다리 밖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PD가 되고 난 다음에 제 양쪽에 골드 ED를 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한의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야, 나 그냥 바로 브론즈 PD 가겠네 싶죠? 근데 그 두 분들이 이 다리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브론즈 PD를 가려고 노력할 때 그분들은 이런 뭐 후프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넘기시고 이러셨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됐어요. 그 후프를 그냥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에다 후프를 달 수 있을까? 그죠? 그 줄을 저 멀게 여기다 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짱구를 굴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 PD 못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PD가 되고서도 그런 우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 든든한 다리가 다리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다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의 STP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플러그인은 초대입니다. 초대는 스폰서 2대1 미팅이 있어요. 내가 우리 스폰서를 2대1로 만나서 STP를 받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 미팅, 세일 미팅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팀 안에서 그 팀 안에다가 이분을 초대하는 거죠. 박봉주 감사님 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MBA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냥 MBA 바로 꽂을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MBA라고 하는 이 줌에 좀 불편해해. 줌을 좀 어색해해. 그러면 우리가 정기 미팅 5명, 6명 모이는 정기 미팅에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 초대가 시스템의 플러그가 되어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싫다 하면 스폰서 2대1 미팅을 해야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스폰서 2대1 미팅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게 STP입니다. STP의 정수는 뭘까요? 우리 계시는 STP의 정수는 뭘까요? 우리가 STP를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 세 가지 STP를 잘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을 잘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죠? 파트너, 새로운 신규분 초대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오늘 오실 때, 오늘 강의하시는 분 프로모션 하셨나요? 미리 프로모션 하셨나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인지를 초대한 분한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시스템 플러그인 되어서 초대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거를 하셨어야 했어요.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PD에 가면 치약도 주고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자를 프로모션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내가 오늘 고PD에 새로운 초대자가 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하시는 분의 프로모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각자의 위치에서 안 되는 허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저는 그분의 히스토리를 듣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정기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미팅에 오실 때 스폰서와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MBA, 여러분 MBA 강의하시는 분들 프로모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려 그러면 어디에 와 계셔야 되나요? 시스템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TP는 프로모션입니다. 자, STP를 잘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잘하기 위해서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4T가 한 2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게 마이 스토리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초대가 어땠나요? 훨씬 수월해졌을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마이 스토리를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를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단어만 꺼내도 내가 그 단어를 가지고 마이 스토리를 풀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 단어?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마이 스토리를 풀 건가? 정말 어두움의 나의 마이 스토리, 낮은 자로서의 마이 스토리, 나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마이 스토리를 짧고 굵게 그에게 하는 게 STP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미 듣고 있는 우리 PD 성공자 이상의 분들의 마이 스토리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스템에 와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핫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핫 버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진짜 저랑 성격 안 맞는 파트너가 한 명 있어요. 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분의 핫 버튼을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의 핫 버튼은 어딘가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의 핫 버튼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도 당신의 딸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오일을 꺼내가지고요. 아시죠? 이렇게 손에 바르고 하는 그런 오일, 향기 좋은 오일을 꺼내서 그분 손에 이렇게 똑똑똑 세 방울을 떨어뜨리고요.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분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핫 버튼을 이제서야 눌렀구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열심히 안 쳐다본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본 거예요. 나랑 안 맞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일단 내가 아라고 하면 어라고 하고 내 파트너까지도 아라고 하는데 어라고 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나만 힘들었을까? 그녀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오케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핫 버튼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의 초대와 STP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대와 STP를 여기에서 강의를 하시고 시스템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이 스토리와 거기에 적당히 버무려져 있는 나의 마이 스토리를 계속 연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핫버튼의 마이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청이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내용에 공감하는 거고 그 경청과 공감이 위로가 되었을 때 핫버튼은 찾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에 뭉쳐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남은 20분 동안 할게요. 우리가 시스템에 일주일에 3번에 평균 한 달에 10번의 시스템이 오픈이 됩니다. 마치 장날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SBO, MBA, 이렇게 고PD, 랭크업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10번의 장날이 서요. 여러분들 매일 한 달에 10번 장날에 다 참가하시고 계시나요? 이게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파트너를 정말
정말 걔를 한 3년 동안 내 말 안 듣는 그 친구를 3년 동안 달고 닦아서 오늘 딱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출렁다리를 오늘 처음 그 친구를 데리고 출렁다리 앞에 딱 왔어.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출렁다리를, 오늘의 출렁다리를 건너가야 돼. 근데 웬걸? 오늘따라 저 밑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한 달에 10번, 1년에 120번 있는 이 날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따라 이 밑에서, 이 다리 밑에서 계곡에서부터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네?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따라 희한하네, 분위기가. 어떡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실 건가요? 여기에 120일 장날 설 때마다 오지 않았던 나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희한해요. 시스템은, 사람은요, 자연의 법칙은요, 사람 무엇인가가 태어나면 죽는 거 이외의 모든 것은 변화해요.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의 환경도 매번 바뀌어요. 1년에 120일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나는 맨날 늘 화창한 봄날에만 여기에 왔었어. 내가 아까 유충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겨울 찬바람 불는 출렁다리를 건너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다른 스폰서님들은 그걸 다 경험해서 오늘 비바람이 불 수도 있어. 그래서 내 가방 안에다 다 챙겨갖고 왔어. 내 파트너, 내가 귀하게 초대한 이 초대자를 이 다리를 제대로 건너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그제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쯤에 상황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2시간이 지나고 셋째 시간쯤 되면 졸릴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 파트너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준비를 다 해오는 거예요. 내 가방이 두둑해. 그리고 나는 오늘 내 파트너를 이 출렁다리 앞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너와 함께 팔짱을 끼고 이 다리를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어. 왜? 난 120일 동안 이 다리를 다 건너봤거든. 그러면서 다른 성공한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이 다리를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내가 다 두 눈을 똑똑히 보고 배웠어. 그렇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 정말 귀하게 얻어낸 내 파트너가 처음으로 이 출렁다리 앞에 왔을 때 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이 120일 동안 이 출렁다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를 매일 오셨던 분들이 나를 기억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출렁다리에 혼자 와 있을 때 그냥 출렁다리 앞에 서 있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표님들은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지를 내가 맨날 봤단 말이에요. 120일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물어봐.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그죠? 나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는 커피를 안 가지고 오는구나. 종이컵을 안 가지고 오는구나. 누군가는 방석을 안 챙겨가지고 오는구나. 그죠? 그런데 비바람이 불 때 나는 이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체인까지 챙겨왔어. 그죠? 비바람이 불어. 그래서 나는 비옷도 챙겨왔어. 근데 내 파트너를 데리고 저거를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준비 없이 우산도 하나 안 가지고 와서 비옷 입고 다른 파트너 이렇게 끼워 잡고 가는 그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혹시 남는 우산 있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내 파트너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랑 이 다리를 건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마지못해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오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다리는 생태계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번 들었어. 고PD, 그래, 꿈강의하고 하고 들었어. 나 이제 알아. 나 아직 파트너도 없고,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이 매번 오지 않으면 그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렁다리 위에 1년 120일을 와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가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 파트너만 여기를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다른 파트너가 다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걸 봤어, 내 파트너가. 그럼 어떻겠어?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파트너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그죠? 출렁 다리를 막 이렇게 막 뛰면서 가네? 그죠?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거예요. 나 아닌 파트너, 나 아닌 다른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이 시스템 다리를 너무나도 잘 넘어가는 것들을 내가 더 솔선수범해서 함께 빛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와 STP와 후속 조치가 이 시스템 안에서 안 일어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때 좀 잘 나가는 것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파트너, 다른 사장님들이 끝까지 다 챙겨 봐주는 다리 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봐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PD까지 가실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PD로 끝낼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다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일 동안 여기에 나와서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을 위해도 끄떡하지 않을 출렁 거리기는 하겠지만 든든하게 있을 이 다리를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배우고 복제해서 힘을 얻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다리에 120일 동안. 여러분 말은 120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으로 나눠보면 딱 만 20일이에요. 자, 계산해봤어요. 만 20일을 그냥 꼬박 여기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해 있는 이 120명을 다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오늘 데리고 온 이분이 120명의 눈빛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장님 만났어요. 그죠? 저도 오늘 제가 좀 늦어서 여기 앞에서 많은 분들을 인사를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랑 오락가락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바빠서 빠뜨린 분이 있어요. 아, 그럼 그 머릿속, 나도 그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의 얼굴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쉬는 시간에 그분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온 분일 수 있는데 나의 어떤 그런 무표정한 표정 때문에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 여기 12분의 새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같이 가져드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HMD가 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후속 관리는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후속 관리가 정기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출렁다리는 끊길 수 있습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서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사영아 대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지속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이고 지속돼야 됩니다. 그 정기가 내가 원하는 정기가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정기적인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모이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반드시 모이게 됩니다. 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강남센터에는 한나경이 와 있어 라는 거를 한 번 온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1년 했다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일이 PB로 만들어지는 일 같죠. 여러분, 우리 일은 PB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관리에 내가 후속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게 공식이에요. 내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지속을 가지고 있고 거기 안에 사람이 모이고 있는지를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출렁다리는 위협에 빠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후속 관리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우리가 5년 후에 내가 이렇게 후속 관리를 매일 월, 수, 금으로 똑같은 정해진 시간에 내 파트너들과 무엇인가를 하고 5년 뒤에, 여러분 5년 뒤에 지금 여기 사장님 여기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예견된 미래는 무엇인가요? 비필이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5년 뒤에 여기를 120일 동안 계속 시스템 아래 이 출렁다리 안에서 밥 먹고 웃고 울고 하다 보면 나의 예견된 미래가 PP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5년 뒤에 이 다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길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리를 1년에 120번 그 비 맞고 눈 맞고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이 울렁거리는 이 다리를 그래도 붙들고 내 파트너들과 이 HM대 안에서 수도 없이 왔다 가기를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공하신 여러 사장님들께서 여기 증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다는 거죠. 메나테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회사는 데이터가 분명한 회사여서 나는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의 제품을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는 이미 120일을 끊임없이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했던 성공자분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견된 미래 안에서 우리의 후속 관리를 하시고 지속하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